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 논란이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과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지난 23일이었죠.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그 전에 우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네, 양육가정의 가사 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4주간 교육 후 이달 3일부터 160여 가구에서 근무 중입니다. 네, 실제 이탈은 언제 이뤄진 겁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이탈자 2명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로 서울 역삼동에 마련된 숙소에 나간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정부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측은 사흘 후일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숙련 근로자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지에 5일 이상 무단 결근 시 이탈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네, 이탈 사유와 관련해서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 측이 보는 원인은 뭔가요? 네, 당사자들이 정확한 이탈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내부에서는 낮은 임금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사 관리자들 사이에서 제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급여가 적다는 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더 많은 근로시간과 급여가 보장된 조건을 알아본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이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사업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돼 시간당 9,860원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담당 가정과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4대 보험을 제하고 최소 약정 근무시간인 주 30시간을 일하면 월 150여만 원, 주 40시간은 206만 원가량을 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월 40여만 원의 숙소비를 다시 공제하면 수입은 더 줄어듭니다. 네. 이 각종 공제금의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까지 충당하면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금액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사업 전부터 지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외국 인력이나 가사 돌봄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고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데요. 돌봄 노동의 경우 처우와 서비스 질이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일부 무단 이탈이 발생하긴 했지만 모든 필리핀 가사 관리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수입도 필리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정부 간 사업인 만큼 민간 고용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보장된다는 점도 한국행을 선택한 주요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이 터졌고 시에서도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맞습니다. 통상 고용허가제의 경우 중간 이탈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가사 관리자들의 근무지나 숙소 등 생활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단 이탈의 경우는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가사 관리자가 출근했던 가정들 역시 급히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무단 이탈 가사 관리사들이 입국 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역시도 서울시 측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 시간은 가사 관리자들의 개인 시간인 만큼 자연스럽게 각종 구직 정보에 노출됐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특히 직접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관련 커뮤니티나 브로커 등과의 접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칫 거짓 꾀임에 넘어갔을 경우인데요.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이탈자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에서도 대책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가사 관리자들의 급여를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 가사 관리자들의 생활고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이번 무단 이탈 사건이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내부 진단과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가사 관리자들의 급여 지연 사태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당초 가사 관리자들은 입국 직후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교육수당을 받기로 했는데 정식 근무와 달리 교육수당은 입금 전날까지 참여한 부분만 급여로 받습니다. 그러나 가사 관리자들은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에 2주치 교육수당 95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밀린 수당이 나눠 지급됐는데요. 이번 달 20일에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치 교육수당만 지급됐습니다. 9월 3일부터는 정식 근무기 때문에 이달 말일까지 근무수당이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네, 아무리 교육수당이라고 해도 월에 한 번 받는데 2주치 급여만 받게 됐네요. 이 첫 급여 지연은 왜 발생한 건가요? 네, 가사 관리사들의 수당은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급을 하는데요. 지난달 업체 두 곳의 유동성 부족을 문제로 제때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월 임금을 다음 달에 정산하는 업계 관행이 적용됐다고도 하는데요. 문제는 첫 급여일에 2주치 수당만 지급된다는 사실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에야 가사 관리사들에게 통보됐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단 이탈 관리사들이 15일 숙소를 나간 것을 미뤄보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서울시는 13일 전에도 설명을 했었고 서비스 제공업체 측에서 13일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급여 지급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가사 관리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서비스 제공업체와 가사 관리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월급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변경하는 게 아닌 월급제와 주급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월급제를 더 선호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재 7개월인 비자 취업 활동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려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취업 활동 연장이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반에 잠깐 언급했듯이 다른 제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급여가 적게 느낄 수 있는 문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대부분 가정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사 관리사들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도 가사 관리사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의는 당분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사 도우미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노동 시간을 52시간까지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그쪽 분야로 빠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임금 총액이 크게 변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지금 최저임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는 건데 나중에 최저임금 지급 안 하겠다고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큰 관심과 기대를 받은 사업이었음에도 한 달도 안 되어서 삐걱거리는 모양새인데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집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 경쟁률은 5대1에 달했는데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지 않은 만큼 본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정부와 시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